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리브라입니다. 리브라 코인. 자, 리브라 코인 이렇게 말하니까 스타 네트워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타 네트워크의 리브라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마크 저커버그의 리브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가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말 좋은 소식이죠. 자, 어제 날짜로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는 얼마 전에 한 1년 전쯤 되죠. 1년 전쯤 돼서 리브라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1년 전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하자마자 일본이란다. 미국에서 바로 달라들었죠. 어제 제가 영상 찍었던 달러 사건입니다. 아직 달러가 견고하고 아직 가상화폐가 치고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시절 때 마크 저커버그가 과감하게 내가 가상화폐 시장을 이끌겠다고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가입자 수가 정확하게 어쩌면 19억 3천만 명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구가 19억 3천만 명입니다. 전 지구 인구가 78억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19억 3천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반정부 코인을 만들겠다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때 정부가 미국 정부죠. 난리 났죠. 어디서 이게 죽으려고 이래가지고 마크 저커버그 불러가지고 너 세금 때릴 거다. 너 세금 줘서 탈탈 다 턴다. 너 반길 조심해라. 별의별 협박을 다 해가지고 마크 저커버그가 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을 지워버리겠다는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마크 저커버그가 꼬리를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는 가상화폐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고 그냥 철수하겠다고 발표해버리고 잠적해버립니다. 굉장히 열받았겠죠. 마크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그러나 마크 저커버그는 2개월인가 3개월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회사 이름 바꿀 거야 이럽니다. 우리 회사 이름 바꿀 거야 이럽니다. 회사 이름 뭘로 바꿉니까? 메타로 바꿉니다. 메타로 바꿉니다. 역시 무한이라는 뜻이죠. 역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우주 백 전 우주 백 우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라는 뜻은. 자, 메타라고 회사 명칭을 바꾸고 다시 잠적해버리고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는 썰만 있었지 드디어 어제 날짜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코인에 대해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정말 이런 소식을 빨리빨리 잘 전달하는 파이TV를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든 마크 저커버그가 어제 리브라를 발표했다가 정부한테 거의 총 맞았잖아요. 미국 정부한테 어디서 달러한테 덤벼 이래가 총 맞고 바로 졌잖아요. 그죠? 꼬랑지 내리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고 도망치고 열받으니까 회사 이름 바꾸고 다시 메타를 바꿨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그 코인을 정식 코인을 개발한다. 이제 리브라 코인 말고 무슨 코인을 개발하냐면 그냥 자기 이름을 따서 발표합니다. 저커벅스 코인이라고 그럽니다. 참 특이합니다. 이름이 저커벅스 코인이라고 그럽니다. 야, 이 저커벅스 코인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저커벅스 코인을 발표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하도 많이 두드러 맞았나 이거 이제 처음부터 또 그거 있잖아요. 약간 몸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회사 명칭을 메타로 바꿨듯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하겠다. 그게 또 옳지 독립적인 가상화폐거든요. 메타버스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개발하겠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쓸 그게 원래 그 반정부 코인이고 우리처럼 이제 블록체인에 탈중앙화 해서 코인이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어쨌든 그냥 핑계 비슷하게 어떻게 도망갈 구석을 만들고 어차피 또 미국 위에 끌려갈 거 아닙니까? 미국 위에 끌려갈 걸 대처해서 아니 메타버스에서 돌아가는 코인 개발하겠다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막느냐? 지금 메타버스에서 돌아가는 코인 만드는 회사가 우리만 만드느냐? 다들 만들고 개발하고 다 하고 발표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받아치기 뻔합니다. 저커버그 입장에는. 그전에는 뭐 했느냐면, 그런 발표하고 그냥 반정부 코인 만들고, 그냥 이름을 리브라 이렇게 발표해버리니까, 그냥 뭐, 그 정부, 미국 정부 위에 끌려가가지고, 그 총알 바주로 기관총으로 난사당해갖고, 그 죽을 뻔했죠, 얘네들. 그래, 빠져나와가지고, 겨우 살아남아갖고 회사 명칭을 메타로 바꾸고, 이제 숨어 사는 친구였는데, 이제 다시 회사를 정비하고 가상화폐 이름을 말하고 발표했다는 거. 어제 이름 발표했습니다. 참 소식 빠르죠. 어제 이제 저크벅스 코인이라고 그럽니다. 저크벅스 코인. 그러고 이제 도망갈 구석을 만들기 위해서 마크 저커버그죠. 마크 저커버그가 도망갈 구석을 만들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핑계대고 회사 명칭도 메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커버그 입장에는 저커버그가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 돈 많은 친구입니다.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면요. 1200억 달러 갖고 있어요. 1200억 달러. 뭐 엄청난 돈입니다. 1억 달러만 해도 사람이 그 얼마 있는지 감이 안 잡히면 우리 몇 천만 불만 해도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1억 불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몇 천만 불 해도 이 사람이 평생 못 갖고 있는 돈인데 1억 불 해도 못 불러나는데 1200억 불입니다. 와, 대단한 지 개인 자산입니다. 지 개인 자산.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로 그 페이스북 주식 갖고 있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도 자기 주식 갖고 있는 거죠. 다 주식 부자들입니다. 자기 주식을 내놓지 않는 친구죠. 저커버그도 주식 안 내놔가지고 페이스북이 한참 잘 나갈 때 누가 인수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 만지는 건데 말이 좀 됐는데 저커버그 재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세면 안 되니까. 그럼 저커버그가 여기 왜 가상화폐에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이제 목숨을 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페이스북 그 가입자 수가 있잖아요. 원래 페이스북 가입자 수가 19억 3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2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0억 가까이. 근데 저 가입자 수가 16억으로 줄었다 그럽니다. 건 25% 정도, 20%에서 25% 정도 감소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생각보다 그냥 가입했으면 끝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은근히 페이스북 가입자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리브라 사건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회사 매출 자체에서도 가입자 수가 굉장히 큰 건데 거기에서 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고 자기가 가장 먼저 돈 버는 그 레이더를 찾아내 가지고 가상화폐 리브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바로 기관총 난상대가 끝장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뭐겠냐? 페이스북 주가는 26% 떨어집니다. 페이스북 주가는 2022년 3월 보고입니다. 저번 달 보고입니다. 저번 달 보고. 페이스북 주가 총액이 얼마였냐면 336억 불이었습니다. 336억 불. 응? 336억 불. 그런데 거기에서 234억 불 정도, 100억 불 정도 감소해가지고 234억 불 정도로 내려앉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가도 많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가입자 수도 거의 비슷해요. 25% 26% 거의 25% 정도 각각 25% 26% 뭐 이렇게 떨어진 거죠. 엄청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페이스북 가입 그 창립자인 저커버그가 정말 뭐 어떻게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살아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제 날짜로 그러니까 저크벅스 코인을 개발했다. 코인을 이제 내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동안 몸살인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커버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말 이렇게 그 세계 최고로 돈 많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아예 자기가 그 코인 개발을 하지 않게 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코인에 너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도지코인이 막 지거나 다르점 없지 않습니까? 도지코인이 지거자리 뭐 도지코인 알고 보면 지거지 뭐 남의 겁니까? 지가 값을 다 조절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안 만드는데도 지거잖아요. 그러고 관심 많으니까
안전자산에 비트코인을 갖고 놀지 않습니까? 저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제일 쌀 때 사가지고, 걔는 3만 불 때 사지 않았나? 2만 6천 불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조사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2만 6천 불 때 샀습니다. 엄청나게 싸게 사갖고, 그 많은 비트코인을 다 수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계 최고의 부자든 세계 2등의 부자든 세계 최고의 부자는 지도 만들었다 볼 수 있죠.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볼 수 있죠. 도지코인을. 그러고 비트코인 장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가상화폐를 절약펴락 하는 친구지 않습니까? 2등이 마크 저커버그는 지재산이 그렇게 많은 친구인데도 회사 명칭도 아예 메타로 바꾸고 회사 이름이 그냥 가상화폐요. 이 친구 진짜는. 회사화폐로 그냥 가상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가상화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쓰는 돈이 전 세계의 돈을 좌우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하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우리 파이코인이 여기에도 가입해가지고 가입이라기보다는 이쪽에 앞장서서 먼저 실생활을 잘 쓰고 전 세계 많이 퍼주고 실생활을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커버그가 자기 가입자 수가 원래 19억 3천만 명 20억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6억으로 떨어졌다 해도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의회에서 이제는 막을 수 없을 거다. 이제는 도망갈 구석이 많잖아요. 메타버스에서 쓸 수 있는 가상화폐 만들겠다. 이제 너 어떻게 막을래? 그런데도 이게 또 달러에 위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크 저커버그하고 미국 의회랑 미국 의회랑 높은 애들랑 쇼 붙여야 됩니다. 밀실에서 만나고 양주 하나 먹으면서 사부작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냥 미국 정부는 이럴 겁니다. 반정부 코인에서 국가가 좀 손을 댈 수 있는 코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처럼 너것들이 조금 1대1로 전환할 수 있는 정부가 좀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간섭할 겁니다. 그러면 저커버그가 그걸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차이점입니다. 안 받아줄 확률이 더 많겠죠. 어느 정도 합의점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보 가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이제 저커버스 코인을 이제 발행하겠다 그러냐 탈중앙화로 할 거냐.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서 쓸 수 있는 코인으로만 발표하겠다 그랬지. 아직 탈중앙화 말은 발표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당연히 탈중앙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기 가입자 수가 2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16억이지만 2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탈중앙화로 넘어가는 거를 미국 달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는 너무나 뻔한 겁니다. 1년 전에 이미 기관총으로 난사당해가지고 아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작전을 바꿀 겁니다. 아마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의 간섭을 받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탈중앙화 코인이 아니고 반탈중앙화 코인이라는 이상한 코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커버스 코인이 반탈중앙화 코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진짜 탈중앙화 코인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6억, 20억 가까이 있는 가입자 수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만 이 정도 갖고 있었잖아요. 인스타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 막 엄청난 이거나 그러면은 이게 탈중앙화 반정부 코인으로 정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화폐 이거를 가입자 수 20억 이상 갖고 있는 이 친구가 만들다는 거를 달러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간섭을 하는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반탈중앙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지어낸 이름입니다. 그럼 탈중앙화가 아니란 뜻이겠지만 뭐냐면 50% 반대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만 탈중앙화를 할 수 있는 전 모든 게 탈중앙화 형태로 할 텐데 중간중간에 노드를 국가가 운영하는 노드로 하자 이렇게 쇼부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 반탈중앙화 코인이거든요. 이런 코인을 아직 세상에 놓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 의회나 미국 달러들이 분명히 이런 쇼부를 쳐고 저커버그가 이걸 받아줌으로 해서 저커버스 코인은 그렇게 세상에 놓을 확률이 많습니다.
노드가 개인 노드가 돼야지 진짜 탈중앙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노드 진짜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노드고, 제가 좀 노드 영상을 잘 찍은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노드 설치하려면 10만원, 20만원 줘야지 설치해 줍니다. 그 정도로 노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노드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원격으로 설치하려면 돈 10만원, 20만원 받고 설치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 잘 나오는 게 있어요. 17,000회까지 나왔던 거. 저는 그 정도 조회수 넣으면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노드 설치하는 게 그 정도 나오고, 거기 보면 수없이 댓글에 가입 성공했다는 댓글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입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노드 가입자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드를 빨리 가입했고 빨리 선정된 사람이 저고, 수백 번은 아니고 수십 번 노드를 깔았기 때문에 최고의 노드 전문가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또 내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노드 이야기하다 보다 그랬는데, 노드 자랑하다 보다가 그랬는데, 이 노드가 우리는 개인 노드잖아요. 파이코인은 개인 노드입니다. 개인 노드.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드를 해가지고 발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개인 노드를 해갖고 탈중앙화로 해갖고 저커벅스 코인이 세상에 출시하게 되면은 대사건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이제 슬슬 정말 진흥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핵심 요점만 간추려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리브라 코인을 세상에 처음 냈다가 미국 달러한테 두드러 맞고 숨었다가 다시 코인을 발표합니다. 그게 어제 날짜로 저커벅스 코인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메타버스라는 핑계를 대고 도망갈 구석을 많이 표현해서 발표를 했지만 탈중앙화라는 말을 언급이 없는 거로서 봐 탈중앙화로 갈 확률 50%, 탈중앙화로 가지 않을 확률 50%,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언급하는 반탈중앙화 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정부가 간섭하는 노드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썰이지만 이거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거 받아줘야지 정부가 어느 정도 손댈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노드라도 정부가 해야겠다. 노드라도. 그러면 뭐냐면, 노드가 정부가 한다는 거는 그 분산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저장 시스템을, 분산 장부를 정부가 다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 오로지 날 탈중앙화라 볼 수 없죠. 껍데기를 탈중앙화를, 그러니까 있잖아요. 겉은 늑대인데 안에는 사람인 것처럼. 요런 거기 때문에, 그래 버리면 진정한 탈중앙화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저커벅스 코인이 또 놓을 수 있을까? 근데 저커벅스가 저번에 당해가지고 5분에 이겨내고 탈중앙화 코인을 전 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놓아버리면 우리 파이코인한테 지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입자 수가 20억 가까이 되는데, 20억, 우리 지금 3,300명이었고 가입자 수 늘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얘는 하자말자 20억으로 출발해버리면 그냥 게임아웃인 겁니다. 게임아웃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근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 굉장히 민감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도 이적은 것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어쨌든 저커벅스 소식들 여러분들도 많이 귀 기울여서 봐야 되고, 저커벅스 코인이, 죄송합니다. 제 상으로는 저커벅스 코인이 탈중앙화 코인으로 나가긴 힘들 거다. 달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영상이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